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눴던 얘기들 충분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뭐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의말 큰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네.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용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용태 희갑의 잔치에 갔었죠. 네. 그러니까 한 이유가 희갑 뭡니까?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각 부수상했죠. 그렇습니다. 홍명희 문화재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행사, 그리고 문학행사. 전 물론 후보자께서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직을 영위했죠. 예.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진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예.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민족문학작가의 중심적 역할 부의사장직이었는데. 아니, 제가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을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니까, 그건 네. 추후에 묻기로 하고. 예. 그럼 6.25 전쟁이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이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 다음은요, 이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판을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관을 장악해갖고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이 편가르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될까요? 아니면 이따가 드릴까요? 이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추가적일 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이따가 답변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따 보충 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동근 의원님. 예.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직을 영위했죠. 예.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진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예.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민족문학작가의 중심적 역할 부의사장직이었는데. 아니, 제가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을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눴던 얘기들 충분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뭐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의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네.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용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소환을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용태 희갑의 잔치에 갔었죠. 네. 그러니까 한 이유가 회갑 뭡니까?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예,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각 부수상했죠. 그렇습니다. 홍명이 문화재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 행사, 그리고 문학 행사. 전 물론 후보자께서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